네, 반갑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요. 상보, SG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자,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바이오니아 두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인기 검색 상위 종목 다시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했네요. 자, 이거하고 또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카카오 이렇게 총 6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보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차 관련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보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와 벤츠 간의 어떤 경쟁이 붙었다. 무슨 경쟁이냐? 흑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흑연. 이 흑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테슬라야 원래 전기차 쪽이었으니까 잘 팔렸다 치더라도 벤츠 이런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테슬라가 아무래도 뭔가 조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자, 어쨌건 네,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흑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터리에 보면은 이제 그 흑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흑연에 대한 확보를 네, 해야 된다. 흑연 하면은 우리 옛날에는 연필에다가 집어넣어서 쓰는 거 뭐 그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네, 그렇지 않다 얘기죠. 전기차가 처음으로 전 세계 흑연 시장의 수요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 흑연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핀 제조업체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이 흑연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상보라는 기업은 일단 뭐 그런 쪽으로 연결돼서 주가 상승한다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지금 일단 주가 추이로 봐서는요, 뭐 뭔가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서 주가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상승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뉴스는 뉴스고 재료는 재료인데 단기에 또 너무 올랐다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왜 꼬리가 달렸어요? 계속 가면 안 돼요?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선을 한번 그어보자고 그랬죠. 선을 그어놓고 어디를 보라고요? 왼쪽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매물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꼬리랑 뭔 상관? 네, 당연히 매물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에 왔을 때 팔아먹는 물량이 나온다. 자, 이것은 뭐 거의 교과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월달, 4월달 같은 때 주가 상승한 부분도요, 그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 고점 라인 때 매물대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항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항상 이 매물대를 먼저 체크하고 대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승이 나타났어요. 근데 매물대에 부딪혔다. 그런데 아래쪽 지지선과 멀리 있다. 그렇다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아무리 뭐 흑연과 관련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단기 상승 이후에 그것이 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것은 조금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 상승이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매물이 나온다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모르겠어, 나는 그냥 가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2200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네, 2200원. 왜냐면 윗골이 달린 부분도 있는데다가 매물 압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올라가는 종목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2200원대 위쪽, 네, 정말 많이 내린다면 21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주가가 방어가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2100원까지만 내리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보면 10% 넘는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음봉이 크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신규 매수는 들어갈 수 없는 포인트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매물대 돌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RSI 지표도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 같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RSI 지표가 과매수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 좀 있지만 어쨌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려면 더 센 거나 아니면은 이게 직접적인 수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단기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있는 그런 형태로서 매도 포인트를 조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 신고가 패턴이면은 물린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리려면은 2016년도나 이런 데서 물리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물린 거 없이 잘 탈출이 가능하다라면 어느 정도 좀 비워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인 이후 또 뭐 계속 간다라면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잡거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200원대 많이 봐서 2100원대 위쪽에서만 보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이하 떨어지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위쪽이라면 그냥 홀딩하시면서 돌파가 혹시라도 더 이뤄질 것인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관점은요. 신규 접근은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00원, 2100원대 이런 지지라인대 확보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G 한번 볼게요. SG라는 기업이 갑자기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어요. 네, 상한가.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 뭐야 하면서 갑자기 상한가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쭉 진행이 됐는데, 뭐 때문에 간 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 공시효과 나왔죠. 니네 왜 올라갔니? 요 답변 좀 내줄래? 너 니네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있니?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네 저녁까지 공시를 좀 내줘라. 분명히 근데 이거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SG 기업 같은 경우는요 뭐 건축 소재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특별하게 지금 얘가 올라갈 만한 그런 부분은 없죠. 뭐 아스콘 시장 뭐 이런 쪽이고 뭐 인프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네 잡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M&A 재료가 크게 떴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올라가기 좀 어렵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내성과 안 되죠. 1분기 시장이 마이너스 나왔었기 때문에 적자였단 말이에요. 적자인데 적자 폭도 조금 컸어요. 그래서 실적을 내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시점에서 팔아먹기 위함이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다만 공시는 어차피 오후 늦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포인트를 그대로 연결해서 간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 잔량이 제법 있거든요. 130만 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한 번 정도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주식을 올려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네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네 주가가 월요일날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바로 매물을 통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오늘은 뭐 매도해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월요일날 네, 장이 열리면 그 시점에서 조금 던지고 나오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네, 뭐 바로 빠지는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잔량이 좀 많은 상황이라면 바로 빠지는 것보다 조금 네 움직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라면은 네 아마 지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고 뭐 지금 업황적이나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급등 사유 없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주가가 빠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이라도 재료가 뭔가 대단한 게 터졌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짐작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월요일에 주가가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약간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신규 접근 없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월요일날 일단 아침에 떠서 시작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다가요 밀리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유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빠질 확률이 거의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회사 내에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 통해서 주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매도가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네 적당한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현대차가 뭐 증권사에서 계속 좋은
저평가를 막 받고 있어요. 뭐 더 간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대치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퍼만 보시더라도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뭐 완성차 판매량 이런 것도 참 좋아지고 있고 또 경기 민감 섹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자동차 종목도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 모습. 자, 유지만 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외국인들 수급도 계속 들어오죠. 자, 이런 상태라면은 네, 이 종목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나오는 것이 이제 28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높게 나온 곳은 33만원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8만원, 33만원, 그냥 30만원을 잡는다 치더라도요, 이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현재가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나왔던 주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턴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표 가격이 도달이 된다면 굉장한 파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동차 업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물론 전 고점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도 시달릴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30만원 네, 돌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잘 팔리면 부품도 같이 잘 팔린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매수 접근은 조금 네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상승 추세를 계속 달린다라면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좀 가파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과 이격은 좀 벌어져 있죠.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 싶으면은요 20만원에서 20만 5천 정도까지는 일단 가격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려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지지점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만 3천원 20만 4천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은 상승 포인트 보면서 진입을 하셨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만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네, 주가가 내릴 수도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봤자 뭐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시면서 길게 확인하시는 전략 필요하시고요. 매수 의견 나쁘지 않고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괜찮습니다. 다만 18만원대 초입 정도까지는 이 지지라인대를 확대해 놓고 보시는 게 좋다.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바이오니아죠. 바이오니아는 지금 2분기 매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화장품 기능성 이런 쪽이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품 하면 에이 됐어 하지마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좀 특별해요. 뭐냐면 탈모 완화 화장품입니다. 탈모 완화 화장품. 탈모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네,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이런 모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심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탈모라는 것은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기능성을 통해서 뭐 개선해 보자 이런 건데 이쪽에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의 매출이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어떤 실적 증가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2분기 이제 실적 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슬슬 나올 텐데, 이 실적 발표 때 어닝 시즌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다만 주가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퍼도 굉장히 높은 상태. 퍼가 높은 상황에 나온 것은 현재 실적 자체가 별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어차피 계속 좋아질 거니까요.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어요. 네,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고 2분기 실적은 이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분기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일단 실적에서 뭔가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면 긍정적이긴 한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올해는 실적의 증가율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그 연간 수치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실적이 증가했고요. 그 기대감을 21년도까지 끌고 갔죠.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은 조금 처참한 수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실적 증가율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논란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매물이 두꺼운 부분도 좀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가 그대로 연결돼서 우상향을 해주게 된다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45,0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네, 추세는 저 아래쪽 35,000원까지 네,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45,000원 이상에서만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요즘에 뭐 리오프닝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잘 지켜만 진다라면 뭐 이 구간대를 통해서 반등이 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니까 일단 보유하시는 거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45,000원대까지 보유하시고요. 깨지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신규 접근은 따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규 접근을 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실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까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금요일날만 3천억 들어왔던가요? 네,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뭐,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대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지수를 떠받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어떤 변동성,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시장이 더 빠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삼성전자를 붙잡고 늘어진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다는 베팅이 들어간다라면, 이제 삼성전자를 무조건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든 간에, 아니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수를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면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좀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은 일단 뭐 계속 잡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들어서만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삼성전자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이 물량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관이 관여 안 했으니까 개인들한테 다 나온 거거든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모습은 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더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이 뭔가 조금 가라앉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삼성전자도 막 오르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즉 7만원대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7만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럼 뭐 물론 시장도 조정받겠지만 현재 67,000원, 68,000원대 지지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네,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5%밖에 변동성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매수는 저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그 정도는 수익 깔고 가면 거면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 나오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61선 기준으로 하는 67,000원, 8,000원대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조정받는다면요. 그럼 그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격도 좁혀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 포인트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되 네, 조정은 감안하고 보유하자.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계속 데리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논란의 종목이 또 나오네요.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카카오가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저점인가 싶은데 또 저점이 아니고 5만원 깨지니까 또 비명소리 나오고 뭐 이제 물타기도 못합니다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10월달에 저점이 46,5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었죠. 7만원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스물스물 빠지다가 최근 되면서 확 떨어지는 모습인데 매도가 집중된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카카오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 그런 게 계속 들겠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손절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과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은 되긴 있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격을 단숨에 벌리고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끄집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라인대를 지켜주게 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46,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5, 6%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뭐 매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면서 네,
16,000원 정도 지지라인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등 나올 때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다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지난 연말 연초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 반등 나오면 55,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관점은 조금 어둡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비중이 혹시라도 많다면 좀 줄이시는 게 권장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 보고 반등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등을 보면서 상황을 보고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여러분들 뭐 신규 매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여기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카카오 올라오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여기서 잡고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유 관점에 대한 의견, 그래서 장중 상승할 때 뭐 그 포인트를 노려봐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거는 네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상승만큼 나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정을 조금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지만이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네 대응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조금 우울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도 반등 시 매도를 모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입니다. 상보와 SG, 현대차, 바이오니아,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다시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